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이슬기입니다.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민족 공동체 모두 행복한 통일시대 실현 구상을 밝혔고 우리 정부도 행복한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과 한국자유총연맹 리얼코리아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2014 남북청소년 평화통일 의식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0회로 진행이 되며 한 팀이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북한에서 태어나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 대학생 3명과 대한민국에 나서 자란 3명의 대학생들이 서로의 흉금없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북한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통일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의식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통일을 위한 새 희망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2014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의식 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에 참여한 6명의 대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광성입니다.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고 남한에 온 지는 2006년도에 왔습니다. 2006년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오늘 남북 청소년 통일 이야기 한마당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러한 통일 한마당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통일에 대해서 더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1991년도생이고요. 2011년도에 여기 왔습니다. 지금 대학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남북 청년들이 모이게 돼서 느낌이 통일이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5살 대학생 박철준입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김학원이고 한국에 온 지는 5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25살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있는 25살 김다영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20대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조금 더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명지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석준입니다. 남북한 대학생들이 모인 자리가 통일에 대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며 통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각자 자신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서로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른 6분의 남북한 대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줄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 한마당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남북한의 학교 생활입니다. 정말 생명을 내건 노정을 거쳐 드디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이 2만 6천 명이 넘었다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정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와 생명, 인권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6천 명 북한 주민의 사회 정착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은 미래 통일시대에 있어서 귀중한 인재들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 분위기인데요. 우리 남북 청소년 통일 이야기 한마당에 출연하신 탈북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해 처음으로 느낀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광성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2006년 3월에 북한을 떠나서 8월에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북한에서 먼저 경험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DVD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남한 사이가 어떻게, 대한민국 사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또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는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배경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들면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또 그래서 탈북을 한 이후에 남한에 왔을 때는 정말 이렇게 별로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물론 신기한 것도 되게 많고 되게 놀라운 것도 되게 많았지만 뭔가 내가 그쪽에서 본 대한민국이랑 별로 차이점은 없어가지고 별로 낯설지가 않아가지고 정말로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랑. 그래서 근데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면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던 대한민국은 별로 낯설지 않는 대한민국이다라고 평가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부에 이어서 미디어 매체가 남과 북을 조금 더 연결시켜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주찬양 학생이 본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인상 깊은 게 저희가 그 탈북을 할 때 그러니까 3국을 걸쳐서 여기까지 들어오잖아요. 근데 동남아 대사관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그 순간 비행기에서 있었던 그때부터 이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약간 실감하게 되는 전에는 간접 경험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행기에 딱 탔을 때 저는 정말 의자에 앉자 못 있겠는 거예요. 너무 하늘에 떠가는 제 자신도 너무 신기하고 밑으로 내려버리는 지구도 너무 신기하고 언뜻 보이는 그런 마을 지구촌들이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 미국 사람이 탄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을 실물로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북에 있을 때 교육을 받을 때 항상 미국 놈, 나쁜 놈. 물론 거기 있을 때도 영화나 미디어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긴 했지만 실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 앞에 가서 막 구경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외국인들은 뭐 하이, 헬로, 모를 때도 막 했더라고요.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제일 처음에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했던 게 비행기가 비행기가 공항에 이륙할 때 있잖아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 있잖아요. 쫙 해서 그 인천공항에 거의 내리는데 이렇게 저는 정말 창밖에서 눈을 한시도 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 내려다보는데 건물들이 쫙 보이는데 되게 신기한 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이렇게 동일하게 무엇인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십자가. 아무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이런 종교적 억압 이런 게 엄청 심하다 보니까 상상도 못 했는데 이런 십자가가 달린 집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여기는 자유의 땅이 맞구나. 우린 거기서 그렇게 억압을 했는데 여기엔 이런 집들이 엄청 많구나. 막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아마 탈북민 대다수가 느끼는 그 큰 신기하게 대한민국을 접하는 제일 첫 장소가 아마 인천공항일 거예요. 공항에 딱 들어서서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화장실도 막 거기서 짐 풀고 살아도 될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다 전기가 잘 들어오다 보니까 다 기계화 되어 있고 하니까 다 신기한 거예요.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아마 여기서 쭉 사셨던 분들은 그냥 뭐 다 그렇지만 않겠지만 저희가 접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저희한테는 와닿았는지 정말 그랬어요. 지금도 뭐 그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물론 너무 행복하죠. 네, 말하는 중간중간에 주찬양 학생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때 그 기분이 저한테 그냥 그대로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으로 박철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잠 자지 않고 진짜 그 거의 한 달 동안 TV만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했었는데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내가 하는 거를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출세도 할 수 있겠구나. 북한처럼 출신성도 안 따지니까 그냥 저 본인 스스로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회의 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만나본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지금까지 남북 청소년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북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석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주찬양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가 여기 한국에 와서 되게 신기했다고 말했는데 저도 일부 그거에 동감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성에서 인턴 생활 한 5개월 정도 했는데 개성에 갈 때는 핸드폰, 휴대전화도 들고 갈 수가 없고 뭐 그 이외에 뭐 카메라나 이런 전자기기 같은 것도 반입이 되게 까다로워서 뭐 거의 원시적인 삶을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인터넷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안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적응을 조금씩 해가는데 그 안에 느꼈던 부분이 자유라는 게 되게 소중하구나. 그리고 딱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저 또한 되게 답답했고 그런 걸 보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구나를 느끼고 찬양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걸 그때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던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뭔가 직접 보고 느낀 장석준 학생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좀 더 남다른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김다영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북한에 갈 경험이 없었으니까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만 북한에 대해서 봤고, 근데 이제 북한 학생들은 남한에 대해서 미디어를 보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함을 느끼는 반면에 저희는 뭔가 더 멀게만 느껴지고, 북한은 뭔가 정말 다른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한국과는 정말 남한과는 정말 다른 국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중학교 때 금강산 출입 가능했을 때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편의점을 봤어요. 한국 남한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여기도 편의점이 있다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북한 하면은 되게 구식적이고 되게 멀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북한 셋넷학교라는 단체에서 탈북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 탈북자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20대 분들은 그런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봤던 막 멀고 구식적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저희와 같이 그냥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놀 땐 또 잘 놀고 이런 학생들이라는 걸 보고 정말 그 북한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학생들은 정말 저희랑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뭔가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은 남한과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스스로 좀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박지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학부랑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또래 친구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점들도 있었지만 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친구들이 말 잘 통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북한에는 굉장히 많을 텐데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더 많은 친구들과 더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네, 지금까지 6분의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서로 나서 자란 고향은 다르지만 자유와 평화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학 생활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자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성 학생의 비전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고정 멤버가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 지금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정치 외교를 공부를 하고 정치라기보다는 그냥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이런 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북한에 통일되었을 때 뭐 물론 고향에 가겠지만 고향이나 뭐 북한 지역에 가서 솔직히 지금 사람들 보면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만 알았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 이해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뭔지,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좀 더 쉽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를 통해서 정당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권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저의 앞으로의 목표고, 물론 뭐 여력이 된다면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하고 싶어요. 어린 친구들에게 뭐 다양한 뭐 그런 걸 알려준다던가 뭐 같이 놀러도 다닌다던가 이런 걸 하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알려주고 싶고 많은 걸 배워주고 싶은데,
그러자면 제가 많이 배워야 되죠. 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중에 통일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통일돼서도 그렇고 과정에서 남북 통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가장 바람이고 비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요. 봉사활동과 공부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찬양 양의 비전을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통일하고 멀리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마음의 벽이 무너져서 진정으로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친구 대 친구,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서로 그 분단 장벽이 안 무너진다고 해도 남북은 한민족이니까 마음으로 합쳐지는 그런 데서 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 저는 장래적으로 볼 때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계속 미디어 했는데 저한테서 제일 가깝게 다가왔던 게 북한에서의 삶 속에서 간접적으로 접했던 미디어. 그러고 또 저는 또 우리가 그렇게 암흑의 땅으로 생각하는 북한에서 저는 나서 자랐잖아요. 그러고 여기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고 저는 또 국제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북한이랑 한국이랑 국제사회가 다 저한테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저는 그거를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전공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두리뭉실하게 통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브릿지 역할,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북한이 진정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아니면 그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일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는 지금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찬양 학생의 말처럼 미디어계에서 열심히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박철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같은 강성 선배처럼 같은 정치외교학과고 정치외교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건 뭐 학문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저는 상식적으로 배운다라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선 정치를 접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꼭 제가 이게 졸업해서 정치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정치를 배웠으니까 그 상식적인 걸 플러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접목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제 복지 쪽이었어요. 이제 항상 사람들이 이제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너희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에 통일되면 기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통일은 어떻게 보면 또 미래에 있어야 될 그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어갖고 정착 잘 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것도 통일 이후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노인복지 쪽이에요. 지금 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공통점이 저출산이에요. 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좀 많이 안 나오려고 하고 그런 저출산이 많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저는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해갖고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노인복지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향상되게 이렇게 펼치는데 좀 기여하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이제 대학생들의 미래 비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석준 학생의 비전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안보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해서 대학도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게 됐고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개성에서의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 외에도 다른 탈북 대학생들과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좀 더 큰 계획이나 꿈보다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세세하게 어울려서 함께 나누는 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하나 되는 게 조금씩 하나 커지다 보면 나중에 가면 큰 그림에 있어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통일에 대해 작은 받침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하고 싶고, 미래의 비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럼에 참여한 분들 모두 다 멋진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다영 학생의 비전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정치외교를 전공하고 있지만 사실 꿈은 호텔 쪽으로나 관광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물론 이제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는 기여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통일 한국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외국에서 남한으로 오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북한과 남한이 합쳐지면 이제 더 관광할 곳이 많아지니까 그런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확실히 예상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제가 관광 서비스업에서 대표하는 얼굴이 돼서 이제 세계에 알리는 통일 한국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김다영 학생이 호텔 관광 쪽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뭔가 호텔 관광업이 많이 번성을 할 것 같은 그런 좋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박지혜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북한학을 공부해오면서 아득하긴 하지만 후에 어느 위치에서든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또 통일 한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해왔는데요. 통일은 우리 세대가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몸짓이나마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남과 북입니다. 한 핏줄을 이어온 한 민족이 서로 존재하고 있지만 남과 북의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리감과 갈등, 나아가 많은 과제들을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통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과정 속에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너무나도 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통일은 우리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통일 시대 구현을 위해서 남과 북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이 다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말하는 통일 이야기 한마당 제4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